시골뜨기 주제. 지방 출신이라는 이유로 원장에게 모욕을 당하는 민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학벌을 이유로 매일 반복되는 모욕과 폭언. 급기야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발길질까지 당했습니다. 원장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때 바닥에 쓰러진 민준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감히 내 사위한테 발길질이야? 강한 포스가 느껴지는 중년 여성은 민준이 당한 모욕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감히 내 사위한테. 내가 이 병원 박살내버릴 거야.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민준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서울대학병원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28살의 민준은 지방 소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지방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상경한 지 이제 겨우 석 달째였습니다. 좁은 원룸 화장실 거울 앞에 선 민준은 넥타이를 매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서울에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월세는 비쌌고 아내 수아의 월급만으로는 세 식구가 살기 빠듯했습니다. 특히 5살 딸의 어린이집 비용까지 생각하면 민준이 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수아가 도시락을 싸고 있었습니다. 여보, 도시락 다 쌌어. 김밥이랑 계란말이 넣었어. 민준은 아내를 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 미안해. 당신만 고생시켜서. 수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같이 힘내는 거지. 화이팅! 5살 딸이 잠에서 깨어 뛰어나왔습니다. 아빠, 오늘 새 직장 가는 날이지. 민준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딸. 아빠 힘내. 아빠 힘내요. 딸의 작은 목소리가 민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7시 30분, 대학병원 정문 앞에 도착한 민준은 높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0층이 넘는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긴장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간호부 사무실을 찾아가 신분증을 제출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저는 이은지예요. 3층 내과 병동 5년차 간호사입니다. 네,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은지는 친절하게 웃으며 시설을 안내해줬습니다. 탈의실, 휴게실, 병동 위치를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민준은 열심히 메모하며 따라갔습니다. 오전 9시 전체 직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30명이 넘는 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고 차가웠습니다. 민준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58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수 원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원장이 들어오자 모든 직원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신입 직원이 1명 들어왔습니다. 소개하세요. 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지방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민준이 인사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수 원장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방대, 여기는 서울대, 연세대 출신들이 즐비한데. 원장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단 일은 해봐야 알겠지. 앉으시오. 민준은 자리에 앉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힐끗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3층 내과 병동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은지가 업무를 설명해줬습니다. 민준,
원장님이 좀 까다로우시니까 조심해. 특히 실수하면 안 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전 내내 민주는 환자 침대를 정리하고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환자들은 민준에게 친절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젊으시네요. 네,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은 환자들에게 정성껏 응대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민준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민준은 혼자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무리지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간호사 김태영이 민준 옆을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어요? 지방대요.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김태영은 아, 그래요. 라고 말하고는 다른 자리로 갔습니다. 민준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원장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수 원장이 병동을 돌며 환자들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은 차트를 들고 원장을 따라갔습니다. 한 환자 앞에서 원장이 차트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뭐야? 차트 정리도 제대로 못해? 민준은 깜짝 놀라 차트를 다시 봤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원장은 화가 난 표정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뭐 배웠어? 소 키우는 법.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앞에서 원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다음부터 제대로 해. 원장은 차트를 던지듯 민준에게 돌려줬습니다. 민준은 차트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첫날 어땠어? 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괜찮았어. 선배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다. 빨리 와. 저녁 차려놨어. 집에 도착하자 5살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민준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따뜻한 품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민준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밤 11시 딸과 아내가 잠든 후 민준은 화장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걸까?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어린 딸을 생각했습니다. 참자. 생활비 벌어야 해. 조금만 참자. 민준은 눈물을 닦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첫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제 원장에게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골에서 뭐 배웠어? 화장실 거울을 보며 민준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조심하자. 부엌에서 수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잠을 좀 설쳤어. 수아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리하지 마. 힘들면 말해. 민준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어제 일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준은 3층 간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벌써 몇몇 동료들이 와 있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 연세대 나왔거든. 그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지. 나는 이대. 간호학과로는 최고지. 동료들은 자신들의 학교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차트를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민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은지만 가끔 눈빛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전 9시 전체 직원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수 원장이 앞에 섰습니다. 회의 내용은 환자 안전 관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원장이 말하는 중에 갑자기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병원은 명문대 출신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원장의 시선이 민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지방대 출신은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랑은 달라요.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원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강민준, 너 말이야. 열심히 배워. 죄송합니다.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은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원장이 걸어왔습니다. 민준은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이 민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시골 냄새야. 좀 씻고 다녀. 옆을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은 웃음을 참으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민준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왔는데 시골 냄새라니. 민준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구내 식당은 직원들로 붐볐습니다. 민준은 밥을 받아들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아니, 빈자리는 있었지만 아무도 민준을 앉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태영이 자기 팀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방대 애들은 진짜 달라. 기본이 없어. 다른 직원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서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랑은 수준이 다르지. 민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말았습니다. 결국 구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민준은 밥 몇 숟가락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이은지가 뒤따라왔습니다. 민준, 괜찮아?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괜찮습니다. 이은지는 안쓰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 원장님이 원래 저래.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선배님도요? 응. 나는 여자라고 무시했거든. 하지만 참다 보면 나아져. 시간이 약이야. 민준은 작게 웃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원장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차트를 들고 원장을 따라다녔습니다. 한 환자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70대 할머니 환자였습니다. 원장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환자 상태 설명해봐. 민준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고요. 혈당 수치도 정상입니다. 어제보다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원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설명이야? 촌스럽게 굴지 말라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앞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골에서 왔으면 서울 스타일 좀 배워. 답답하게. 환자 보호자가 민준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회진이 끝나고 민준은 탈의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누가 들어올지 몰랐습니다. 민준은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옥 같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민준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딸의 따뜻한 미소가 민준을 위로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땠어? 응. 좋았어. 아빠 일 재미있어. 민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피곤하지? 저녁 먹자.
저녁 식사를 하며 민주는 밝게 웃으려 애썼습니다. 딸이 유치원 이야기를 했고 수아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후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가 깰까봐 조용히 눈물만 닦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민주는 그렇게 이틀째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출근길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병원 건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원장을 마주칠 때마다 긴장했고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오늘도 민주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잔 날이 없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실수하지 말자. 조심하자. 부엌에서 수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잠을 설치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 무슨 일 있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 민주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알아. 걱정 마. 병원에 도착한 민주는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 사무실에는 벌써 김태영과 다른 동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나 연세대 다닐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어. 그래서 여기 들어올 수 있었지. 나는 이대 출신인데 간호학과로는 최고잖아. 우리 학교 선배들 여기 많아. 맞아. 명문대 나와야 이런 좋은 병원 들어오지. 요즘은 아무나 다 봤나 봐. 동료들은 자신들의 학교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환자 차트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민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은지만 가끔 안타까운 눈빛으로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오전 9시쯤 민준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병실 번호를 잘못 적었습니다. 308호 환자를 380호로 적은 것이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민준은 곧바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은지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민준. 차트 번호 틀렸네. 괜찮아, 내가 고쳐줄게. 죄송합니다, 선배님.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신경 쓰지 마. 이은지는 친절하게 차트를 고쳐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0대 여자 간호부장이 그 장면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간호부장은 고개를 저으며 원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전 10시 원장 회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환자와 보호자들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검진을 받으러 온 사람들과 입원 환자, 가족들로 복도가 붐볐습니다. 박진수 원장이 하얀 가운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원장이 민준을 보더니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강민준, 이리 와봐. 민준은 긴장하며 원장 앞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원장이 차트를 들어보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차트 번호를 틀리다니. 이게 뭐야?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있는 복도 한가운데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은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지방대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런 기본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원장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골서 뭐 배웠어? 소 키우는 법. 여기는 서울이야. 서울. 복도에 있던 한 보호자가 킥킥 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원장은 차트를 민준의 가슴에 툭 던지듯 밀었습니다. 제대로 해. 여기가 어디라고 이 모양이야. 다음번엔 용서 없어. 죄송합니다.
민주는 차트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원장은 다른 의사들과 함께 회진을 계속했습니다. 지나가던 환자 한 분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민준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너무 창피해서 구내식당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은 한적했습니다. 구석에 있는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을 먹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이은지였습니다. 민준, 여기 있었구나. 밥 안 먹어? 선배님, 배가 안 고파서요. 이은지는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 일 때문에 그러지. 원장님이 너무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해. 괜찮아요. 제가 실수한 건 맞으니까요. 제 잘못이에요. 이은지는 안타까운 얼굴로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 너무 자책하지 마. 밥이라도 먹어. 일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네. 조금 이따 먹을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VIP 환자 중 한 분의 보호자가 원장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민준은 복도에서 환자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원장 사무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에서 나오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저희 어머니를 담당하는 그 젊은 직원 있잖아요. 좀 어딘가 부족해 보이더라고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좀 촌스럽고. 지방대 나왔다면서요? 민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후 4시, 민준은 원장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자 원장이 책상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앉아. 민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준, 너 때문에 병원 이미지가 깎여. VIP 환자 보호자한테 컴플레인 들어왔어. 죄송합니다. 지방대 주제에 감히 여기서 일하겠다고. 서울 명문대 나온 애들도 들어오기 힘든 곳인데. 열심히 하는 걸로는 안 돼. 다음번에 또 문제 생기면 가만 안 둬. 알아들었어? 네. 죄송합니다. 민준은 사무실을 나와 탈의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수아가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여보, 저녁 먹자.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민준은 말하려다가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나 내일 소풍 가. 민준은 딸의 웃는 얼굴을 보며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재미있겠다. 아빠도 같이 가면 좋겠어. 약속. 밤 9시, 시골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서울 생활 힘들지 않니? 아니요, 괜찮아요. 직장도 좋고 사람들도 좋아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내려와도 돼.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 12시, 잠이 오지 않아 구인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이 지금보다 적었습니다. 당장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민준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내일도 또 출근해야 했습니다. 민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 오늘은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 없길. 병원에 도착하자 원장의 차가 이미 주차장에 와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욱 긴장하며 3층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오전 10시쯤 간호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오늘 VIP 환자 한 분 입원하셔. 재벌 회장님 부인이야. 원장님이 직접 챙기시니까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민준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VIP 환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했습니다. 오후 1시쯤 민주는 그 VIP 환자의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투약 시간을 기록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한 탓에 오후 2시를 오후 3시로 잘못 적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민주는 곧바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간호부장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투약 시간이 틀렸잖아. 간호부장은 즉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주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오후 2시 원장 회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복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았습니다. 입원 환자들이 산책을 나왔고 면회객들도 복도를 오갔습니다. 박진수 원장이 하얀 가운을 휘날리며 복도를 걸어왔습니다. 뒤따라 몇몇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함께 걸었습니다. 원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원장이 복도 한가운데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민준을 불렀습니다. 강민준, 이리 와봐. 민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원장 앞으로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원장이 차트를 들어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VIP 환자 차트를 이 모양으로 써. 죄송합니다. 제가. 원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지방대 놈이 감히 VIP 환자를 담당해. 복도에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20명도 넘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은 차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시골뜨기 주제에. 그 순간 원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짝! 원장의 손바닥이 민준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복도 전체에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귀에서는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다음번엔 나가. 알아들었어. 죄송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습니다. 원장은 다른 의사들을 데리고 회진을 계속했습니다. 민준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쓰러운 눈빛이었고 어떤 사람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 환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차트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트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차트를 들고 민준은 탈의실로 달려갔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준은 문을 잠그고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오른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뺨은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수치심이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탈의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 나야. 은지.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이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민준. 괜찮아. 이은지는 민준의 부은 뺨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배님. 원장님이 너무했어. 사람을 어떻게 때려. 이건 폭행이야. 이은지는 가방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붙여. 붓기 빼는데 도움될 거야. 고맙습니다. 이은지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참지만 말고. 신고해. 이건 명백한 폭력이야.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실수해서. 제 잘못이에요. 무슨 소리야. 실수했다고 때려도 돼. 하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 생각 좀 해봐. 이건 아니야.
이은지가 나가고 민주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파스를 뺨에 붙였습니다. 시원한 느낌이 들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민주는 환자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습니다. 복도에서 민준을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아까 맞은 사람이네. 원장님한테 뺨 맞았던데.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며 뺨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가기 전 민준은 편의점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거울을 보니 뺨이 여전히 붉었습니다. 민준은 찬물로 얼굴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민준은 오른쪽 뺨을 숨기며 딸을 안았습니다. 수아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저녁 먹자. 민준은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먼저 씻고 올게. 화장실에 들어가 민준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화장품으로 붉은 자국을 가렸습니다. 억지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보여. 민준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밝게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가족을 걱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민준은 또 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챕터 5 무릎을 걷어차여 바닥에 쓰러지다. 뺨을 맞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출근은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병원 건물만 봐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원장의 괴롭힘은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원장은 민준을 노려봤습니다. 동료들도 민준을 피했습니다. 원장에게 찍힌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아침 민준은 또 악몽을 꾸고 깼습니다. 원장이 자신을 때리는 꿈이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오늘도 견뎌야 해. 그런데 민준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날 장모 서예진이 병원 입원 예약을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해서 이틀간 입원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서예진은 사위 민준이 이 병원에서 일하는 줄 몰랐습니다. 수아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바쁘게 일하는데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서예진은 병원 로비에서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60세의 서예진은 의료그룹 본사 이사였습니다. 이 병원의 실질적 소유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현장에 자주 오지 않아 일반 직원들은 그녀를 잘 몰랐습니다. 3층 307호실입니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서예진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바로 그 3층, 민준이 일하는 병동이었습니다. 그 시각 민준은 환자 처방전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탓에 한 환자의 처방전을 다른 환자에게 잘못 전달했습니다. 다행히 간호부장이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또 원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예진은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병원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준, 이리 와. 박진수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예진은 무심코 그쪽을 쳐다봤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원장이 서 있었고 젊은 남자 직원 한 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소리쳤습니다. 몇 번을 말해. 지방대 놈아. 젊은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예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젊은 직원의 뒷모습이 낯익었습니다. 원장은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골뜨기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 순간 원장의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쿵. 원장이 민준의 무릎을 발로 세게 걸어찼습니다. 민준은 균형을 잃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민주는 무릎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 작은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복도에 있던 환자들이 어머! 하고 소리쳤습니다. 서예진은 그 광경을 똑똑히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예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람, 민준. 가까이 다가가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사위 강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붙잡고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서예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위가 왜 여기서? 그리고 왜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인지. 서예진이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 민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장모를 봤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민준은 황급히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서예진은 민준을 부축하려 했습니다. 원장이 뒤늦게 서예진을 봤습니다. 누군지 모르고 무례하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는 병실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방해하지 마시고. 서예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원장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원장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직원 교육하는 중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서예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교육이 폭행인가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원장은 서예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당신 누구요? 이 직원 아는 사람이요? 서예진은 민준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민준은 다리를 절뚝이며 겨우 섰습니다. 서예진이 민준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괜찮아요? 민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서예진은 민준의 어깨를 감싸며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장 본사에 보고하겠습니다. 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본사? 당신이 뭔데 본사에 보고를 해? 주변에서 간호부장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원장 귀에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저분, 본사 서예진 이사님이십니다. 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서예진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 본사 이사 서예진입니다. 그리고 서예진은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은 제 딸의 남편입니다. 제 사위예요.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도 놀란 얼굴로 장모를 봤습니다. 서예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본사 인사팀에 연락하겠습니다. 원장님, 각오하세요. 원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서예진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민준을 부축해 복도를 걸었습니다. 민준, 응급실 가요. 무릎 확인해야 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잖아. 가요. 서예진은 민준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고 손은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0년을 참고 견딘 민준에게 드디어 정의가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민준은 진찰대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민준의 무릎을 살펴봤습니다. 서예진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켜봤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봐야겠습니다. 민준은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심한 멍과 부종이 있었습니다. 골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박상이 심하네요. 며칠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했습니다. 서예진은 진단서를 받아들고 민준을 복도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예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 언제부터였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요. 입사한 날부터. 왜 수아한테 말 안 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월세도 내야 하고 딸 어린이집비도.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 서예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민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첫날부터 받은 학벌 차별, 지역 차별, 매일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 일주일 전 뺨을 맞았던 일, 오늘 무릎을 걷어차인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라고, 시골 출신이라고, 매일 무시당했어요. 서예진은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 우리 사위가 이런 고생을 하는 줄 몰랐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닙니다. 서예진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 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도 몰랐어요. 그때 복도 저편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장모에게서 급한 전화를 받고 회사를 조퇴해서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다쳤다며. 수아는 남편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민준의 무릎에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 이렇게 힘들었는데. 민준은 아내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수아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바보. 우리 부부잖아. 같이 힘든 거 나눠야지. 서예진은 딸과 사위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기로 말이죠. 서예진은 핸드폰을 꺼내 본사 인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서예진 이사입니다. 지금 당장 긴급 조사팀 구성하세요. 박진수 원장건으로 즉시 조사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예진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어머님, 우리 사위 이렇게 힘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후 4시, 서예진은 병원 대회의실에 전 직원 긴급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모든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5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진수 원장은 맨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예진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민준과 수아는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예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본사이사 서예진입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본사이사가 직접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서예진은 민준을 가리켰습니다. 강민준 직원, 앞으로 나오세요. 민준은 다리를 절뚝이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서예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강민준 직원은 제 딸의 남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제 사위입니다. 원장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옆 사람이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쓰러질 뻔했습니다. 서예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입원하러 왔다가 목격했습니다. 박진수 원장이 제 사위를 폭행하는 것을요. 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님, 제가 몰랐습니다. 서예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몰랐다고요? 그럼 알았으면 괜찮았다는 말인가요?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예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면 어때요? 시골 출신이면 어때요?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서예진은 한 명 한 명 직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벌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나요? 출신 지역이 능력을 말해주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예진은 민준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강민준은 착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예진은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진수 원장님, 직원을 때리는 것이 교육인가요? 원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민준이 하는 겁니다. 서예진은 민준을 봤습니다.
민주는 원장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예진이 다시 전 직원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사 인사팀이 긴급 조사에 들어갑니다. 박진수 원장뿐만 아니라 이 병원의 직장 내 괴롭힘, 차별 행위를 모두 조사할 것입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예진을 봤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은 인사팀에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명도 보장됩니다. 서예진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학벌 차별, 지역 차별, 어떤 차별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명심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직원들이 나갔습니다.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은지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 미안해.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님은 잘못 없어요. 서예진은 민준과 수아를 데리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서예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제가 반드시 바로잡을게요.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사에서 인사팀 3명이 도착했습니다. 팀장과 2명의 조사관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 회의실을 조사실로 만들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고 녹음기와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전 직원에게 공지했습니다. 오늘부터 개별 면담을 진행합니다. 순서대로 호출하겠습니다. 솔직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박진수 원장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하루 종일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증인이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30대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학벌로 무시당했습니다. 원장님이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고 회의 때마다 무시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작년에 승진 대상이었는데 탈락했어요. 원장님이 지방대는 승진시킬 수 없다고 했어요. 대신 서울대 출신 후배가 승진했습니다. 인사팀장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도 있나요? 네. 회식 때 원장님이 지방대 출신들은 술도 못 마신다며 술을 강요했어요. 거절하면 다음날 업무에서 불이익을 줬습니다. 조사는 계속되었습니다. 2번째, 3번째 증인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벌 차별, 지역 차별, 폭언이 일상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2시쯤 이은지가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앉았습니다. 민준에 대해 증언하러 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뺨 맞는 걸 봤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복도에서. 환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때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이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원장님이 무서워서. 제 자리가 위태로울까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무릎 걷어차이는 것도 봤어요. 어제 민준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했어요.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다른 목격자도 있나요? 네. 당시 복도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았어요. 다들 봤을 거예요. 조사팀은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오후 3시 김태영이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저 김태영입니다. 증언할 내용이 있으신가요? 김태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민준을 괴롭힌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인사팀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준이 지방대 출신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이 앉지 않았고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김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님이 민준을 무시하니까 저희도 따라서 무시했어요. 학벌 차별에 동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원장님 눈치를 봤어요. 민준과 가까이 지내면 저도 찍힐까봐. 정말 비겁했습니다. 김태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 형,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조사팀은 김태영의 증언도 기록했습니다. 오후 4시 환자 보호자 한 분이 조사실에 왔습니다. 60대 여자였습니다. 제가 목격한 걸 말씀드리러 왔어요. 어떤 걸 보셨나요? 일주일 전이었어요. 복도에서 원장이 젊은 직원 뺨을 때리는 걸 봤어요. 그 소리가 복도 전체에 들렸어요. 그 직원이 강민준인가요? 네, 맞아요. 그 착한 청년. 우리 남편 입원했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 사람을 때리다니. 보호자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도 봤어요. 원장이 그 청년 무릎을 걷어찼어요. 바닥에 쓰러지는 걸 똑똑히 봤습니다. 다른 목격자도 있나요? 많아요. 그때 복도에 환자들이 많았어요. 다들 충격받았어요. 조사팀은 환자 증언도 기록했습니다. 이틀 동안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총 15명이 증언했습니다. 간호사, 행정직원, 환자, 보호자까지 다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의 학벌 차별, 지역 차별, 폭언, 폭행이 일상이었다고 말이죠. 사흘째 되는 날, 인사팀장이 서혜진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사님, 조사 결과 보고 드립니다. 서혜진은 두꺼운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박진수 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학력 차별, 출신 지역 차별, 폭언, 폭행이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한가요? 네. 15명의 증언과 의료 기록, 진단서가 있습니다. 강민준의 무릎 타박상 진단서도 있고요. 서혜진은 보고서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확인된 것만 8명입니다. 대부분 지방대 출신이거나 지방 출신입니다. 서혜진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병원에서 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바꿔야겠어요. 서혜진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진수 원장 즉시 해임입니다. 징계위원회 소집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날 오후 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인사팀장이 들어가 해임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박진수 원장님, 직장 내 괴롭힘, 차별, 폭행 혐의로 즉시 해임됩니다. 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일주일 내로 사무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원장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30년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이은지와 김태영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민준은 무릎 치료 후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 정말 미안해.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김태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형을 무시한 거 평생 후회할 거예요.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저도 이해해요. 아니야. 우리가 비겁했어. 용기가 없었어. 민준은 동료들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잘 지내요. 동료들은 민준의 넓은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착하고 마음 곱은 민준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진수 원장은 해임되었고 병원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비었고 다른 의사가 임시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민준은 무릎 치료를 받으며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혜진이 특별 휴가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은 일주일 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자 박진수 전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원장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민준, 잠깐 시간 좀. 민준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아가 급히 남편 옆으로 왔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저, 박진수입니다. 수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남편을 괴롭혔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잠깐만 이야기하고 올게. 민주는 전 원장과 함께 아파트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전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자네 때문에 30년 쌓아온 내 경력이.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 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민주는 고개를 들어 전 원장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건가요? 전 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만 가세요. 뭐? 진심 없는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전 원장은 민준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예진이 민준을 본사로 불렀습니다. 민준은 무릎이 많이 나아져서 걸을 수 있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병원보다 훨씬 컸습니다. 서예진의 사무실에 들어가자 장모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민준, 앉아요. 민준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예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준, 본사에서 일할 생각 있어요? 네. 본사요? 환자 안전팀에서 직원을 찾고 있어요. 민준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민준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환자 안전팀 정규직 채용 제안서였습니다. 급여는 병원보다 50%나 많았습니다. 이사님, 제가 이런 자리를. 서예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에요. 민주는 자격이 충분해요.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잖아요. 하지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됨이 중요한 거죠. 민주는 그걸 증명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봐요. 가족과도 상의하고요. 그날 저녁 민주는 수아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본사에서 일하게 됐어. 수아는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편하게 일할 수 있겠네. 응. 이제 차별받지 않아도 돼. 5살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민주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가 좋은 곳에서 일하게 됐어. 와, 아빠 최고.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본사 환자 안전팀에 첫 출근했습니다. 팀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강민준 씨 맞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인사했습니다. 아무도 민준의 학벌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일을 잘할 수 있는지만 중요했습니다. 점심시간 팀원들이 민준을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민준 씨, 같이 밥 먹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준은 동료들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민준에게 친절했습니다. 농담도 나누고 웃기도 했습니다. 민준은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오후에 첫 회의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환자 안전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습니다. 환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면 어떨까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의견이네요. 현장 경험이 있으시니 역시 다르시네요. 동료들도 민준의 의견에 박수를 쳤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이은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 본사 어때? 좋아요, 선배님.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행이다. 우리 병원도 많이 달라졌어. 새 원장님이 오시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어떻게요? 학벌 차별 금지 규정이 생겼어.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도 만들어졌어. 민준은 기뻤습니다. 다행이네요. 다 민준 덕분이야. 내가 용기 내줘서 우리 병원이 좋아졌어. 전화를 끊고 민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생각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본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상사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환자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민주는 이제 떳떳하게 일했습니다. 학벌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고 출신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장모 서예진이 민준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민준, 본사 생활 어때? 정말 좋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서예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잘해서 그래요. 학벌이 뭐가 중요해요? 착하고 성실한 게 최고지. 수아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우리 남편 지켜줘서. 당연한 거지. 우리 사위인걸. 5살 딸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최고. 아빠도 최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괜찮다고. 정의가 실현되었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다고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주는 본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환자 안전팀 프로젝트 리더로 승진했고 동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민주는 환자 안전 점검 업무로 예전에 일했던 그 병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가는 곳이었습니다. 민주는 약간 떨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본사 직원으로서 당당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민주는 깊은 숨을 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복도가 보였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민준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은지였습니다. 그녀는 반가운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민준 씨. 오랜만이에요. 선배님, 잘 지내셨어요? 네. 당신은? 본사 생활 어때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이은지는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때 김태영도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민준은 김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이야. 김태영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형님, 본사 직원 되니까 멋지네요. 저희도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너도 잘하고 있잖아. 간호부장도 나왔습니다. 어머, 민준 씨. 본사에서 오셨다며?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병원 많이 좋아졌어요. 민준 씨 덕분이에요. 민준은 병동을 둘러봤습니다. 벽에 새로운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학벌 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같은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예전에 담당했던 환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선생님. 70대 할머니가 민준을 알아봤습니다. 할머니, 기억하세요? 그럼요. 저한테 제일 친절하셨잖아요.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네, 덕분에요.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본사로 옮겼어요. 아이고, 잘 됐네요. 그때 그 원장. 참 나쁜 사람이었어요. 선생님을 그렇게 때리다니. 민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선생님 같은 분이 좋은 곳 가서 다행이에요.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민주는 복도를 계속 걸었습니다. 예전에 무릎을 걷어차였던 그 복도였습니다. 6개월 전 그날, 민주는 이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지났어. 민주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걸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민주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장모 서예진이었습니다. 민준,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수아한테도 말했어.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저녁 시간 민주는 장모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아와 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준, 앉아요. 식사를 하며 서예진이 물었습니다. 오늘 병원 갔다 왔다며? 네, 업무로 다녀왔어요. 어땠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괜찮았어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서예진은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요. 민준은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서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스스로가 해낸 거예요. 학벌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감사합니다. 서예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면 어때요? 시골 출신이면 어때요? 착하고 성실한 게 최고지.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5살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최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수아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수고했어. 잘 견뎌줘서 고마워. 당신도 고마워. 행복한 저녁이었습니다. 며칠 후 본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23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팀장이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 씨, 신입 멘토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신입사원과 면담을 하는데 그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지방대 출신인데 괜찮을까요? 민준은 청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왜요? 지방대면 어때요? 저도 차별받을까봐. 민준은 청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 아니에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곳이죠. 그리고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지방대 출신이에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프로젝트 리더까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청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힘내요. 민주는 후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사람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녁이 되어 민주는 퇴근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6개월 전 자신의 모습을. 매일 울었고 차별받았고 폭행당했던 그 시간들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당당했고 행복했습니다. 장모의 도움으로 정의가 실현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민주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오늘 유치원 어땠어? 좋았어. 선생님이 아빠 자랑스럽다고 했어.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여보, 밥 먹자.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길 잘했어.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민준의 새로운 삶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본사 환자안전팀 차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이룬 쾌거였습니다. 능력으로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의료그룹 전체 시상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민준은 올해의 직원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자 안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침부터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수아가 옆에서 남편의 넥타이를 고쳐줬습니다. 여보, 긴장돼. 응, 많이. 괜찮아. 당신은 정말 잘했어. 자신감 가져. 6살이 된 딸이 뛰어왔습니다. 아빠 오늘 상 받는 거지? 민주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응, 우리 딸. 우와, 아빠 최고. 딸의 밝은 웃음이 민준의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시상식장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대연회장이었습니다. 높은 천장, 화려한 샹들리에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민주는 정장을 입고 가족들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수아는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딸은 예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장모 서예진도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함께였습니다. 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인사했습니다. 차장님, 축하드립니다. 민준 차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은 일일이 답례하며 자리로 향했습니다. 가족석에 앉아 서예진이 사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 떨지 마요. 당당하게 하면 돼요. 네, 어머님. 긴장돼서요. 괜찮아요. 민준은 자격이 충분해요. 오후 2시 시상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여러 부문의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수부서상, 신입사원상, 공로상 등이 차례로 발표되었습니다. 마침내 올해의 직원상 차례가 왔습니다. 이 상은 가장 명예로운 상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명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올해의 직원상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 분께 돌아갑니다. 환자안전팀 강민준 차장님께 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아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잘하고 와.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화이팅! 민준은 긴 통로를 걸어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조명이 민준을 비췄습니다. 200명의 눈이 민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예진이 직접 상패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민준. 서예진은 상패를 전달하며 사위를 꽉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을 걷어차이고 뺨을 맞고 매일 울었던 그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서예진 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시골 출신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것 때문에 차별받았습니다. 무시당했고 모욕당했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민준은 계속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침마다 구역질이 났고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만두고 싶었지만 가족 생계 때문에 참았습니다. 수아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구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서예진 이사님입니다. 제 장모님이시기도 하시죠. 민준은 서예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장모님은 제가 무릎을 걷어차이고 바닥에 쓰러진 순간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면 어떠냐고, 시골 출신이면 어떠냐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 출신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얼마나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지,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준은 잠시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출신이 아닌 열정으로 일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아는 눈물을 흘렸고 딸은 열심히 손뼉을 쳤습니다. 서예진은 사위를 보며 자랑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민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수아가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여보, 정말 멋있었어.
고마워. 딸이 아빠 다리를 안았습니다.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제일 멋있어. 서예진도 사위를 안았습니다. 민준, 정말 자랑스러워요. 훌륭한 연설이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민준에게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 병원 동료들도 많이 왔습니다. 이은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준, 연설 들으면서 울었어. 정말 대단해. 선배님, 내가 너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해서 정말 기뻐. 김태영도 왔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처럼 되고 싶어요. 형님은 우리 모두의 롤모델이에요. 너도 잘하고 있어. 계속 열심히 해. 간호부장도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 축하해요. 우리 병원도 민준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다행이에요. 예전에 민준이 담당했던 할머니 환자도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오셨지만 얼굴은 밝았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할머니 여기까지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제 은인인데. 선생님 덕분에 제가 건강해졌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께서 건강하셔서 제가 더 기뻐요. 선생님, 항상 응원할게요.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되어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예진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민준을 위해 건배.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하며 서예진이 말했습니다. 민준, 1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달라요. 어머님 덕분입니다. 서예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준 스스로 노력한 거예요. 저는 단지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민준이 능력으로 증명한 거예요. 수아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우리 남편 아직도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한 거지. 우리 사위잖아. 지방대든 서울대든 무슨 상관이야. 착하고 성실하면 되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딸이 포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말이 맞아. 아빠는 제일 착해. 그리고 제일 멋있어. 모두가 웃었습니다. 민주는 가족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신입사원들에게 특강을 했습니다. 회의실에 20명의 신입사원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대 출신들도 많았습니다. 민주는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걱정을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안전팀 강민준 차장입니다. 신입사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방대를 나왔습니다. 신입사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속삭였습니다. 정말, 차장님이 지방대 출신이세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시골 출신이기도 합니다. 한 신입사원이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차장님 혹시 차별받으신 적 있으세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첫째, 가족을 생각했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둘째,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학벌이 아니라 능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다짐했죠. 셋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버텼어요. 신입사원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이 물었습니다. 차장님,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학벌에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하게 일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만드는 겁니다. 민주는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차별받았던 일, 폭행당했던 일, 장모가 구해준 일까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신입사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한 신입사원이 다가왔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차장님, 저도 지방대 출신이에요. 입사하고 계속 주눅 들었는데 오늘 차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민주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내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감사합니다, 차장님. 그날 저녁 민주는 집 베란다에서 하늘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년 전 처음 서울에 올라왔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순간들, 매일 울었던 날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주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직장, 사랑하는 가족, 든든한 장모, 존경하는 동료들,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수아가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여보, 뭐해? 밖에 서서. 그냥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민주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 하지만 다 이겨냈어. 응. 당신이 강해서 가능했어. 포기하지 않아서. 아니야. 당신과 어머님, 우리 딸이 있어서 가능했어. 혼자였으면 못 버텼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딸이 책상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주는 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딸이 자라서 이런 차별을 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날 밤 민주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올해의 직원상을 받았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학벌 때문에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폭행당했던 내가 이런 상을 받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다. 어머님께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나 자신에게도 감사하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겠다. 학벌이 아닌 능력으로, 출신이 아닌 사람됨으로. 민주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별도 빛났습니다. 민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차별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행복한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학벌이 아닌 사람됨에 있다는 것을 민주는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